야, 너 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야, 난 많이 마신 것도 아니야. 그리고 물 많이 마셔야지 피부가 탱탱하게 유지돼. 너 연예인들 못 봤냐? 하루 2, 3리터 마신대. 그래? 야, 교수님 오신다.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산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폐 사진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산소가 폐로 들어오야 돼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산소 들어간 거 혹시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뭐 있어요? 침묵.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소. 활성산소 들어봤죠? 항산화제 들어봤어요? 네. 그죠? 그 다 우리 맨날 쓰는 용어들이에요. 자, 산소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 우리가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산소가 몸에 들어가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를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냥 활성산소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몸속에 생기지만 얘도 화학물질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생겨서 들어오는 균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얘는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DNA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 항산화제, 항산화, 항이라는 게 저항하다는 뜻이죠. 산화,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기 지금 이 배도 굉장히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뻔떡뻔떡 했을 거예요. 그렇죠? 철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녹이 슬어 버렸어요. 왜 그래요? 산소가 가서 철하고 결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산화철이 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물질이면 화학식 화학 원소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이 모든 길은 화학으로 통한다. 내 말에 동의하죠? 네. 어이, 굉장히 학생들이 현명한 학생들이야. 금방 동의를 잘해줘.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보톡스라고 하는 독인데 여기 보톡스예요. 여기 보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LD50라고 써 있어요. LD50. 그 뭐냐면 치사량을 기준으로 삼는데 50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이만한 양을 먹이면 5명이 죽을 수 있는 양이에요. 보톡스가 얼마나 무서운 독이냐면 여러분들 보고하는 뭐예요? 독이죠. 독이 거 가끔 사고 났다고 나오는데 그거보다 10,000배나 더 강한 독이에요. 신입생 때 먹었던 에탄올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탄올도 기본적으로 독이에요. 여기 지금 소금이 술보다 더 훨씬 강한 독성을 띤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소금 없으면 맛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물질들이 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고 우리가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톡스는 어디서 나왔나? 자연산 물질이에요. 요새 하도 자연산 찾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성. 근데 얘는 보톡스는 어디다 써요? 여학생들. 얼굴에만 쓰죠? 여학생들은. 근데 사시치료에도 쓰이고 이게 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보톡스를 제일 처음에 발견했을 때도 사시치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좋은 사람이 있죠.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독도 적절한 양을 조절을 하면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아무리 좋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라도 산소라도 양이 과하면 독이 돼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가죠? 자,
설탕물 한 잔인데 적절한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당뇨에 걸릴 위험에 거의 처한 어린이들한테 설탕물을 매일 한 잔씩 주면 너 그만 살아라 그만 살아라 하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리는 애들한테는 활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설탕물 한 잔도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을 일반 사람들이 갖는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탄수화물, 다이어트 하니까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치매가 일찍 걸려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대해서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은 우리 뇌를 돌리는 에너지가 되는데 뇌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알아봐요. 그쵸? 그런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균형하고 조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화학물질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그림들인데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 지킬 박사 하이드, 그쵸? 낮에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처럼 밤에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요. 자, 여기 칼 두 자루를 놨어요. 엄마가 칼을 들면 맛있는 요리가 집에 가서 활기찬 요리를 해줘요. 그쵸? 강도가 칼을 들면 큰일이 나죠. 근데 칼은 착해요? 칼은 나빠요? 칼은 착합니까? 칼은 나쁩니까? 어때요? 둘 다. 그쵸?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학에 대한, 화학 물질에 대한 개념,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 독성 물질이다, 발암 물질이다, 또 화학은 어렵다. 어려워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전공자와 같이 아주 소상하게 배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화학물질에 대한 것, 모든 것이 화학물질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 그럼 자동차 드라이브 하기는 좋아하죠. 여학생들은 화장품 좋은 거 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화학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은 비유를 했던데 책에서 읽었는데 악어 핸드백을 좋아한다 그래서 반드시 악어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거든요. 화장품을 좋아하고 건강식품을 좋아한다 해서 화학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운전대 잡고 나서 물론 차 고치는 거, 차 만드는 법 몰라도 되지만 운전대를 잡고 내가 스피드 리밋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운전해야지 다른 사람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치는지를 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화학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고, 또 나는 일반인들조차도 화학공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조차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물질을 대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화학 전도사, 우리 학교니까 화학 포교사라고 해야 되겠구나. 화학 포교사도 나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